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절편사 나와 있는데요, 그죠? 네.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방정식이잖아요.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 라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거 미분으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4에서의 미분 개수가 4다. 그제? 네. 근데 이거는 뭐 1학년 과정이니까 1학년 과정에 부합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잡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얘가 4x 마이너스 4랑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판별식을 물론 써도 되는데 그냥 근을 직접 써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냐? ax로 묶으면 얘가 x-4일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4를 중근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1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묶었을 때 x-4의 완전제곱이 나오니까 굳이 판별식까지 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자, fx가 마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거꾸로 가봐, 거꾸로. 결국은 얘 함수값이 마사라는 얘기잖아. 내 말 듣고 있나, 자네? 자네들 내 말 듣고 있나? 얘 언제 마사가 되지? x가 얼마일 때? 없다. 2일 때밖에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이 방정식은 실제로는 fx는 2란 얘기예요. 그죠? 맞잖아. 그럼 저거 실근 구해야 돼? 구해야 되면 물어보잖아. 그냥 답은 4죠. 왜냐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0, 4. 그러면 y는 2를 이렇게 그어봐야 어차피 이걸 직접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합을 구하라는 건데 누구의 대칭이에요? x는 2의 대칭이잖아요. 합을 구해보면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죠. 그래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는 친구들? 뭘 좀 잘 보냐면 방금 쌤 했던 거 이거를 여기다 막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 f에다가 하지마. 하지 말라고. f의 x가 마사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f에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값? 마사가 되는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fx는 아시다시피 2, 마사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사가 되는 건 2밖에 없잖아. 아, 그러니까 fx는 그냥 2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있으면 어떡하죠? 그럼 두 개 쓰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죠.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보죠. 51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보기에서 학원 늦게 끝났어? 네. 학교 있었어요. 아, 오늘 학교 일 때문에 좀 늦는다 그랬지? 네. 아, 선생님 잊어버렸어. 미안해. 아, 진짜. 선생님이 잘 잊어버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까먹었다고 해서 혹시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마시고 선생님은 성인 ADHD예요. 진단도 받았거든요. 잘 까먹어요. 네. 아, 약간 어쩔 수가 없다. 원래 ADHD는 집중력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엄청 힘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x에서 x를 함수 f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고 이제 이런 함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2번 통과하면 항등이 된다. 이러려면 어찌해야 되지? 두 개의 원소가 교환돼야 되지 않아요?
그냥 항등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원소가 교환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X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가 중요한 거지. X의 원소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두 개씩 교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는 놈이 생기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친구가 없는 놈은 항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인 애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X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이므로 맞는 말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만약 X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였다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교환을 해버리면 항등인 애가 하나도 없이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이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왜? 왜지? 아니 내가 이유도 설명해 줬잖아. 기분이 별로네? 왜지? 어? 밑줄만 쳐져있어? 뭐가 써있진 않고? 서진아 왜 참이야? 내가 이 식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잖아. 이 식을 뭐 시험장에서 처음 봤는데 뭔 소린지 알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존나 드뭅니다. 왜냐면 이 소재가 어디에 나왔었냐면 나형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고 그때 정답률이 매우 낮았어요. 만약 저는 되던데요 쉽게? 그럼 당신이 개 똑똑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형 고3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처음 나왔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 저 책에서 이걸 많이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걔들은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 X가 함수를 한 번만 통과한 결과와 두 번을 통과한 결과가 같다 이 말이잖아요. 봄이야 이거 기억나지?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X의 조건은? 항등이거나 그렇지 정확해요.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석하시려면 이거 그냥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예. X는 스스로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진짜 편리할 때 순간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 그래프 연계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가 타픽이 아니라 이게 문제의 극히 일부로 나오기도 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알고 있으면 니은은 무조건 참이죠. 아니 항등인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겠니? 하나라도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거 증명을 해볼게요. 저 니은의 명제가 왜 참인지 증명을 시도해볼게. 자 어떤 알파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F의 알파는 F의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보여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치환해봐야 되냐? 아니지. FP가 지금 항등인 원소잖아. 있다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참입니다. 봄이나 멋있었어. 짱 멋있었어. 네. 자, 지금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이렇다. 얘는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건 3개짜리잖아요. 이거는 그물 구조이면 돼요. 3번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 된다. 이게 그물 구조라는 게 뭐냐면 X 해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는 이걸 제가 평상 그물구조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그물의 형태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3개가 지금 이걸 다 만족하잖아요. 지금 만족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물구조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만 말이 되나? 교환해도 말 되지 않나?
되죠? 이것도 사실상 그물구조라고 볼 수 있죠. 2개짜리 그물구조, 3개짜리 그물구조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래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항등인 원소가 이 경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FC는 C라는 건 항등인 원소가 있단 말이잖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얘기고. 5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선생님 이게 원점 대칭인가요? 우함수인가요? 감수함수인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야,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건 고2의 용어잖아. 그게 아니라 당신 안 되는데?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건 고2의 용어잖아. 맞아? 니네가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항 2개짜리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풀고 싶을 텐데, 그러면 f1-x 이게 마이너스 f1-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마이너스 어쩔 거냐. 내가 해결해 줄게.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f1-x f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풀 건데 얘 이용하면 되잖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이다. 그러니까 1-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큰가 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가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이렇게 가는 건 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실제로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정수 x는 2개다. 그런 거 아무런 것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2, 3학년 이걸 알고 있을 때 이 짓을 못한 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55번 보겠습니다. 투집합 x는 마일 0, 1 이렇게 있고 y는 마일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렇군요.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긴 되는데요. 해보죠 뭐. F0은 0이어야 되죠. X1과 X2에 둘 다 0을 넣으면 F0이 0이라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F0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는 X1에다 2를 넣고 X2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이 0인 걸 알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이 결정되면 F-1은 자동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F0이 이미 0인 상태이기 때문에 F1은 0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F-1도 0일 수 없죠. 그러니까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마일, 마이 이렇게 총 4개입니다. 그럼 답은 4가지예요. 선생님 F1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F1을 정하면 F- 정해지죠. F2는 안 정해요? 안 정해야 됩니다. 얘 때문에. 그죠? 안 정해도 되죠? 그죠? F0과 F1과 F-1, 다 정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1대로 다 정했으니까. 그리고, F2는 정할 필요 없죠. 정의가 없으니까. 네,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함수 단원에서, 형준아? 함수 단원에서 이게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이 형태의 식이. 이걸 의미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독립변수의 합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독립변수를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어서 더한 거나 그냥 더한 거를 함수에 집어넣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속함수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원점을 지난 직선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얘기하는 linearity, 선형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걸 가르치진 않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얘 나오면 원점을 지난 직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해요. 그럼 여기 정의역이 마일 0, 1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 3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0은 애당초에 결정할 필요가 없고, 그죠? 2를 결정할 때 마일, 1, 2, 넷 중에 하나를 택하면 F, 마일이 자동으로 택하기 때문에 경우수 4가지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점을 지는 직선을 말하는 건데 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니까 이걸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좀 손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유역이 모두 집합 x인 함수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f에 대하여, 여기 뭐라고 써있니? 영준아, 잠 좀 깨볼까?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고. 이렇게 바꿔줄까? 여전히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을 대응시키는 모든 함수 중에서 무엇만? 1대1 함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얘기죠. 집합 B는 F1이 1이 아닌 경우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NA는 얼마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니까 3팩토리얼 6개죠. 그죠? NB는 얼마예요? F1은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죠.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F2나 F3은 이렇게 있겠죠. 그럼 18가지네요. 그럼 NA 더하기 NB니까 답은 24가 되는 거고, 함수의 개수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서 못하시면 기말고사 잘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57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질문이 없네요. 문제 잘 푸시나봐요.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Fn, 1이 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Gn이라고 할 때 F3 더하기 G4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F3이라는 건 뭐냐면 1, 2, 3밖에 없을 때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라서 F3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모든 함수의 개수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상수함수는 모두가 1로 가는 것과 모두가 2로 가는 것과 모두가 3으로 가는 것 총 3개가 있죠? 그걸 빼시면 24개가 되겠네요. 자, G4를 구해볼까요? G4는 1이 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은 원래 4팩토리얼이죠. 이제 원소 4개 되니까. 그러면 1이 1에 대응하는 1대1 대응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걔는 뭐예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18입니다. 더하면 42가 답이고요. 28은 F1, 2, 1인 1대1 대응의 개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이
F1은 1이고 함수의 규칙을 보세요. 함수의 규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짝수가 들어오면 그 짝수를 2로 나누면 홀수가 될 텐데 그 홀수의 함수값을 택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홀수에서 2를 빼면 결국 다시 짝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걔의 함수값을 택한 거에다가 2를 더하겠다.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이 있죠. 이 문제는 무엇이 쟁점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홀수가 들어왔어. 적당히 큰 홀수가. 근데 그럼 여기가 또 짝수가 되잖아? 그럼 또 2로 나누잖아. 그럼 걔가 또 홀수가 되잖아? 그럼 이 규칙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를 빼서 짝수를 만들고 다시 2로 나누고 또 홀수가 나오면 또 2를 빼서 또 짝수를 만들고 또 그걸 또 2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 이런 얘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독립변수는 1에 도달할 거고 F1은 1이다 이걸 그래서 준 거죠. 그런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 기억보기는 뭐냐면 항상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한테 보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야 11이라도 한번 해봐. 그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 자, F11은 홀수니까 2를 뺄 거 아니에요? 2를 빼면 10이 되죠. 맞잖아요? 10이 나누면 2로 나눠야 되니까 F5가 되겠죠. 대신에 이런 행위를 하면 2를 더해야 한다고 해서 2를 더하겠죠. 자, F5는 여전히 홀수입니다. 2를 빼겠죠. 그러면 F4가 될 텐데 2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여전히 2를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F2는 다시 1로 나누면 F1이 될 거니까 이게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 이해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보기는. 니은은 두 자연수 mk에 대해서 2m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사실은 2의 거듭제곱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면 2의 거듭제곱은 아래로 가지를 않거든요. 계속 2로만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누다 보면 뭐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다 1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2의 거듭제곱도 나름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2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인데 m이 k보다 크다라는 말을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2로 나누다 보면 이 지수도 일식 감소하고 이 지수도 일식 감소하는 짝수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k가 다 소모되고 나면 결국은 우측이 1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죠. f 2의 m-k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2를 빼고 또 2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2를 빼고 2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 얘가 f 2의 m-k 더하기 1 이걸 할 텐데 얘는 최종적으로 2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눈다 보면 뭐가 될 거니까 f1이 될 거니까 f1 더하기 1이어서 2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fn을 보시면 디귿을 보시면 fn이 2다. 방금 구한 게 2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방금 구한 게 2였으니까 사실상 n이 어떤 모양이어야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n이 2의 거듭제곱 플러스 1 꼴 이런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또는 니은의 꼴 이런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친구들? 안 되면 안 돼. 중요한 건 니은의 꼴이라는 건 이걸 만족해야지. 둘 중에 하나의 지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두 개의 지수가 다 같잖아? 그럼 2도 다 나누면서 1 더하기 1 됐잖아. 그럼 다시 그거 다 합치면 다시 F2 될 거냐. 그때는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n이 2의 1제곱 더하기 1 같은 이유로 2의 0제곱 같은 건 안 됩니다. 2의 2제곱 더하기 1 52하니까 2의 5제곱 더하기 1 해서 이게 5개가 나오는데 자, 이 꼴은 이제 다 센 겁니다. 자, 이제 니은의 꼴을 셀 거예요. 니은의 꼴은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2의 1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2의 1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2의 1제곱 더하기 2의 5제곱까지 일단 가능하죠. 그리고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됩니다. 2의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되고요. 2의 2제곱 더하기 2의 5제곱도 됩니다.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도 되죠. 2의 3제곱 더하기 2의 5제곱도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도 되죠. 자, 여기서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는군요. 그래서 답은 15개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잖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집합 x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 2, 3일 때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가는 뭐냐면 3개의 식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그 3개의 식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걸 3개의 식으로 쓰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f의 1 더하기 f 인버스 1 이게 2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곧 공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f의 인버스 1도 마찬가지지만 f의 1도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이 2가 되려면 각각이 1, 1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f1은 1이군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준 정신 차려. 이건 4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더 이상 1에 대응할 수가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요?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이잖아요. 이제 1 이상이 아닙니다. 2 이상이에요. 그럼 같은 이유로 F2도 2가 될 수밖에 없죠. 4가 됐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F의 3 더하기 F 인버스 3 이게 6이잖아요. 그러면 F3은 3일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1, 2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얘들은 3부터 대응할 수 있는데 그죠? 3 더하기 3일 때만 6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의 최대값을 구하라잖아요. 애당초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영준아 안 된다고. 확정이 안 된다고 함수가. 그러면 F1은 1이고 F2도 2고 F3도 3이다. 이건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나머지의 대응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건데 당연히 F6이 6이어야 되지 않을까? 곱할 거잖아. 6배 하는 게 존나 커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물론 이거를 확신할 수 있냐? 확신할 수 없어요. 다른 경우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F4는 4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F4가 F 인버스 4 F 인버스 4 F5 근데 뭐 해봐도 한 3개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F4가 4가 아니니까 F4가 5일 때랑 F4가 6일 때랑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보자. F4가 5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시도한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럼 구하라는 식이 6 곱하기 F 인버스 4니까 5 더하기 F5는 4 해서 54가 되거든요.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F4가 4가 아닌 건 확실하니까 F4가 5이라고 쳐도 F5가 6이면 안 돼요? 그럼 F6이 4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예. 그럼 이때 계산을 해보시면 F6이 4이기 때문에 4 곱하기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6입니다. 그리고 F5는 6이죠. 48이니까 저보다 작다는 거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보시면 얘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제가 다 해보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63번이요. 63번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민, 저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네? 봄이 너는 컨디션 좋은데 봄이나 쌤 저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어? 안 좋아? 서진아 쌤이 저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저거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립방정식입니다.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이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소거의 방식 중에 대입법 알고 계시죠? 저거는 y는 fx라는 방정식과 x는 fy라는 방정식을 대입을 이용해서 y를 소거한 형태입니다. 야, 니네 여기서 y 소거해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쓰겠지? 누구나 다 저렇게 쓸 거 아니야. 야, 내가 식을 이렇게 준 다음에 야, y 소거해봐. 그러면 100이면 100명이 다 이걸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수학적으로 두 개의 식이 의미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를 보고 이것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역함수 이야기하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역함수가 어딨냐 이게 1대1 대응이 아닌데. 그치? 근데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지. y는 x에 대칭시켜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역함수가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저의 경험입니다. 예, 어떤 선생님들이 막 이거를 야, 역함수가 그냥 존재한다고 쳐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서도 좀 불만이지만 답은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라고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잖아. 그 찝찝함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 x는 fy는 역함수의 존재와 관계없이 y는 fx를 y는 x에 대칭시킨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친구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y는 x가 필요합니다. 영준아 조금만 정신 차려볼까? 밤에 잠 좀 자 임마. 알았어? 밤에 자. 그림이 잘 보이게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저거 다시 그려줄게요. 현재 y는 x고요. 원래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애는 얘였죠. 그죠? 예.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다음과 같겠죠. 아니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교점을 세볼까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니까 답은 9입니다.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거 까먹지만 왜 안 까먹어야 되냐면 내가 말했잖아. 그 유한계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지? 얘는 뭐였어요? 항등이거나 그물구조. 그죠? 얘는 뭐였어요?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모조리 대응하는 거.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거.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연립방정식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식 자체를 까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맞잖아.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또 누구의 반례도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는데 F의 G의 X가 근데 이거는 반례가 안 되겠다. 방정식이라서.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나죠? F의 G의 X가 X이면 GX는 F의 역함수냐? 그거 틀린 명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함수이면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고 맞는 말이에요. 합성해서 항등함수이면 역함수 관계다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64번을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hx는 fx와 gx의 합입니다. 영준, 손을 좀 책상에 올려줘. 둘 다. 알았어? 고개 있는 날 봐. 앞에를 봐. 알았어? 바닥 보지 말고 날 봐. 이게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 고개를 숙이면 뇌로 혈액이 더 잘 안 가서 더 졸음이 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세요. 알았어요? 예. 그럼 좀 더 나아요. 아니면 막 자기를 때려요, 이렇게.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또 뇌로 산소가 많이 가서 또 잠이 깨요. 예. 그냥 그렇다. 물론 제가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이러면 잠이 깰 텐데. 대신 저 얼굴이 재밌잖아요? 오, 정색 잘하는데. 강민이가 방금 표정이 여기서 웃으면 좆된다 이런 표정으로 표정 관리를 했어요. 아, 대단한데? 자, hx는 fx와 gx를 더한 함수고요. 1대1 대응이래요. hx를 fx에 합성하면 gx,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주어진 조건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드는데 봐봐, 얘랑 얘가 여기 있잖아. 잠깐만 걸어볼게요. 저기 있잖아. 그제? 그래서 fx랑 gx를 더하면 hx란 말이야. 그러니까 h의 hx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f의 hx 더하기 g의 hx잖아. 이걸 쓰고 나면 나가 왜 나와 있는지 알게 되죠. 오, 저래서 나와 있구나. 얘가 gx 더하기 fx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hx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hx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조건이 있어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얘하고 같다고 말을 하려면 1대1 대응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hx는 x인 거죠. 맞습니까? hx가 x라면 나 조건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fx는 gx인 거고 gx는 fx인 거죠. 그러면 hx는 efx라고 해도 되고 egx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gx는 2분의 1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5가 되는 거죠. 그냥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그냥 h에 hx를 써보냐 안 써보냐 이게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좋죠? 잠이 갑자기 확 깨죠?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는 x보다 크거나 같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요. F0이 0이니까 가 조건에서 보시면 F0은 이거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어보면 가에서 F0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여기다 XY에 둘 다 0을 넣어보면 F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왜냐면 우변 2F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0은 0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약간 문제가 수학수 느낌이죠. 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니은은 fx 더하기 f-x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독립변수의 합이 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0이네요. 그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이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가에서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x는 임의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당연히 이 대소관계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근데 f 마이너스 x니까 이걸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써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랑 얘를 연결하면 이런 소리야. x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x fx는 원래 x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다 x여야 되죠. 예, 그러니까 fx는 그냥 x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에 부등호가 없다고 간주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막 이런 연산이 실제 시험의 상황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 답을 맞출 수 있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을 맞출 수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68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의 집합 x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a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는 1대1 함수냐? 부터 모르겠죠? 이거 부터 모르겠네요. 그죠?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본다는 거야. 니네 마음속으로 1대1인가? 연결해보면 1대1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은수가 말해볼까? 일대1 함수의 정의는 종속변수가 같으면 동위변수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당신들 뭘 증명을 시도하면 되냐면 FA는 FB이면 A는
B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냥 머릿속 막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FA는 FB면 A는 B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가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의 A의 FB 얘 모양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F의 AFB가 BF에 됐냐? 그러면 얘가 BFA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F의 BF를 해봐야 되나? FA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네. 이거는 가정이니까 이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을 사용해서 할게요. 네. 그러면 F의 AFA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리고 AFA라고 하면 얘가 AFA가 되겠네요. 이건 이 규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B 자리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FA가 되는 거죠. 됐니? 된 거야? 근데 얘가 BFA하고 원래 같은 거죠.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같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맞잖아. 네. 그러면 A는 B하고 같아야만 이게 같아지는 거죠. FA가 0이 아닌 이상. 그런데 양의 실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A가 0이 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어요. 네.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F의 AFB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대1 함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FA와 FB는 이미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F의 AFA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F의 AFA는 여기다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F의 AFA는 AFA잖아. 그러니까 얘는 AFA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처음부터 얘는 뭐하고 같은 애예요? BFA하고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야만 되는데 F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는 B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다가 결론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예. F서클 fx는 x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식이죠. 여기 이식 해서 얘랑은 똑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되는 거죠. 그럼 임의의 양수예요. 그럼 f에다가 임의의 양수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가 항등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에서. 그러면 니은도 참이에요. 항등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그죠? 항등함수는 스스로가 자신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1대1 함수만 잘 증명을 하시면 니은 디귿이 다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